빌런 사냥 오늘 빌런 좀 띄워주시죠. 갭 투자 되겠습니다. 갭 투자. 갭 투자 뭔지 한번 검색을 제가 해볼게요. 사실 제가 오늘 혼자 진행하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양 총장이 어차피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화면을 좀 비춰주세요.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좀 해보면서 좀 리허설 개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갭 투자. 자, 보겠습니다. 기사. 자, 제가 읽어주시죠. 갭 투자. 무자본 갭 투자의 최후 300채 전세 사기 빌라왕 결국은 나왔습니다. 결국 갭 투자가 뭔가 돈을 안 들이고 투자하는 거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읽어볼게요. 서울 갭 투자 비율 더 높아져 점점점 강서 용산은 67%. 이 기사 좀 확대해 주시죠. 이거.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갭 투자 비율이 뭔가 높아졌다는 거.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갭 투자, 전셋값 흔들리면 깡통 주택 쏟아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금 음악상자님께서 헉 왜 혼자 하셔요? 다음 주에 그러셨는데, 벨라님 와 오디오 비는 거 처음 봐 그러셨고, 지금 갭 투자 이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푸우한테. 자, 만약에 내가 집을 1억을 주고 삽니다. 그쵸? 1억을 주고 집을 사. 근데 1억을 주고 산 집에 사자마자 세를 놓으면 어떨까요? 세를 얼마 받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집값을 1억을 주고 샀는데 사는 순간 전셋값을 8천만 원의 전세를 놔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그러면은 1억을 내고 집을 샀다가 다시 8천만 원이 생기는 거네요. 자, 보세요. 그러면 집값이랑 전셋값의 차이가 지금 여기서 2천만 원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이거를 갭이라고 합니다. 자,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매매가가 화면 보면은 매매가가 1억인데 전셋값이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요 차이가 갭입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냐면, 내가 집을 살 때 내가 매매해서 그 집에서 눌러 앉아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집을 세를 놓을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실거주하는 집은 무조건 내가 1억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죠. 실거주할 거면은. 근데 실거주를 하지 않고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한 채 더 삽니다. 한 채 더 살 때 이 집을 사고 바로 여기다가 세를 놔요. 세를 놓게 되면 나는 어차피 전셋값을 8천만 원 돌려받을 거니까 처음에 집을 살 때는 내가 얼마만 있으면 돼? 사실상 물어볼게요. 내가 얼마만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2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갭 투자는 전셋값이 비쌀수록 돈이 적게 들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전셋값이 만약에 9천만 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나는 1,000만 원만 있어도 이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왜? 내가 직접 안 살 거기 때문에. 내가 거주하지만 않으면은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갭 투자란 이제 내 얘기 나옵니다. 지금 뭐 용어도 올려주고 계신데, 내가 자본이 적어도 전세를 끼고 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지금의 시기와도 좀 관련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지금 MBC 뉴스 채널에서 그게 불법인가요? 그러셨는데, 불법은 아닙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자유시장 경제고, 뭐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다고 그거를 뭐 죄로, 뭐 도덕적 책무 차원에서는 이제 우리가 비판하는 주장이 있지만, 그게 뭐 법 위반 사항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이제 세금을 많이 거둔다든지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좀 그런 세 부담을 통해서 좀 부과를 하는 게 있죠. 근데 이제 갭 투자가 지금 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 보세요. 지금 금리가 크게 올라가면서 가격이 하락장으로 접어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푸한테 물어볼게요. 혹시 지금같이 집값 떨어지는데 집 사고 싶어요? 요즘 같은 때는 집 사면 큰일 나요. 일단 전세 살면서 지켜봐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야, 지금 집 사면 안 돼. 지금 집값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좀 지켜보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써요? 사람들이 매매하려는 수요는 줄어들고 전세를 살아보고 싶은 사람은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전세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 심지어 요새는 월세로도 몰려. 이러면서 이 전세값은 점점 올라갑니다. 매매보다. 반면에 매매값은 떨어지죠. 그렇다 보니까 전세값이랑 매매값이 거의 만나게 되는 순간이 와요. 자, 보세요. 만약에 집값이 1억인데 전세값이 1억이면 나는 집 살 때 돈 주고 삽니까? 돈 안 주고 삽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값을 낸 거랑 똑같기 때문에 무자본 투자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기사를 보면은 이 얘기가 그 얘기죠.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투자, 전세값 흔들리면 주택 쏟아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전세를 잔뜩 껴놓고 산 거 다 빚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 빚이 이제 나중에 돌아온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나중에는 지금은 우리가 보통은 화면을 좀 보면은 집을 사는 값이 전세값보다 보통 비싼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말 이 하락장이 정말 심각하게 예상이 되면, 지금 뭐 호주머니님께서 일본이 버블 시기 때 저런 식으로 투자한 거 아닌가요? 그러셨는데, 일본이 이제 하락장에도 나타났던 현상이긴 한데, 매매를 아무도 안 하니까 심지어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내려가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8천만 원인데 매매가는 1억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집을 사면 돈을 오히려 받아요. 이런 일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세입자분들은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왜? 집을 팔아도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갭 투자가 나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갭 투자를 정말 묻지마 식으로 했다가 많은 피해를 입힌 그 전세 사기 피의자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갭 투자를 통한 어떤 이 전세 사기의 범죄를 소개할 때도 이 기사가 소개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 갭 투자가 너무 많아지면 나중에 이거 부동산 시장이 위기를 맞았을 때 집값이 전세값보다 떨어지면 나중에 주인이 전세값 못 돌려주는 일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경제 전반에 굉장한 부담이 온다는 취지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중물님이 역전세, 역월세가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얘기하셨고, 데드크로스님, 전세가 요즘 위험해서 월세로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거야 지금 신규 계약하는 분들 입장에서야 전세가 불안하면 월세로 갈 수도 있지만, 이미 전세 들어간 분들은 사실은 돌려받아야 되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굉장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갭 투자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갭 투자 문제를 좀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고요. 기사 하나만 더 보면은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죠. 갭 투자 깡통 전세 정부가 떠안아야 할지 신중하게 볼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회적 부담을 우리가 어떻게 좀 나눠줘야 되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면은 그러죠. 아니, 투자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지 이거 나라가 해주면 됩니까? 이럴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만 보기가 또 어려운 게, 이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경착륙을 해서 경제에 충격이 오면 당연히 소비도 줄고요. 소비가 줄면 일자리도 줄고요. 일자리 줄면 당연히 우리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게 뭐 개인의 책임을 구제해준다 이런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거시경제 전체에 대한 부담도 고민해야 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전반적인 기조는 투자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개인이 지는 게 전반적인 기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금리 시기 좀 각자 좀 대비를 잘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